지난 이야기, 우리의 명구는 수능이 끝난 뒤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자 자신의 눈물나게 힘들었던 삼수설을 꺼내들게 되는데, 모든 걸 걸 수 있어. 첫 번째로 학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나 나름 20살이고 나 재수생인데 알아듣지 않을까? 약간 머리가 좀 깨어있지 않을까나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간 국어였습니다. 저의 국적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외국인이 아닐까. 두 번째 시간 영어. 그렇다고 저는 외국인도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수학. 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수업 한 번 딱 듣는다고 그게 이해되고 그러면 그건 천재지. 당연한 거였는데 저는 그때 뭔가 모를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좌절감부터 맛본 겁니다. 아 진짜 수업을 듣는데 뭐 이해하는 걸 떠나서 수업을 들으라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너무 힘든 겁니다. 와 진짜 죽겠대요. 그래서 딱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딱 학원 문을 나와서 찬바람 맞으면서 이제 집에 갈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건 아닌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다 때려치고 군대로 도망간다. 두 번째, 이건 견뎌야 되는 과정이다. 더 열심히 하자. 독서실에 간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독서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서실 책상에 앉아서 딱 이제 문제지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국어.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는 말씀 따라서는 이 국어는 기출을 하루에 하나씩만 풀라고 하는데, 그 기출을 하루에 하나씩 푸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풀 수 있는 집중력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화작문 풀고 한 10분 쉬고 문학 20-30분 풀고 넉다운 돼서 좀 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풀고 넉다운 돼서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나마 6등급이었던, 그나마 8등급이 아니었던 국어조차 이랬었는데 영어 더 못했죠. 문제를 보는데 MR, is, that, who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MREG가 뭐야 도대체. 왜 A가 붙고 AM이 붙고 is가 왜 붙고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학원 선생님께서 모르는 단어는 적어라 해서 MR, is, that, who, she 이런 거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도 문제였어요. 듣기도 4개밖에 못 맞았었어요 저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듣기를 나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인터넷 강의 좀 찾아볼까 하다가 EBS에서 영어 듣기 인터넷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영어 듣기를 공부를 하면서 영어 듣기 단어만 외웠습니다. Who, am, are, is 영어 듣기 단어 이렇게만 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내가 누구예요? 이과생이었어요. 근데 수학? 와 이건 아니대요.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딱 폈을 때 이제 지수 하면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지수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겁니다. 지수라고는 이제 내 친구 김지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풀려고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분수 덧셈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EBS에서 정승재 선생님의 완포자 수학 강의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분수 덧셈, 다항식 이런 거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모르겠으니까 지식인에 물어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참 그렇게 해서 낮에는 이제 학원을 가서 어떻게든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학원 수업을 알아듣고 싶어서 독서실에서 생기초들을 갈고 닦았습니다. 참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문제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의 교수법이 저랑은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뭐 변명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이었냐면, 뭐 저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시려고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야 재수생이 이것도 못해? 근데 재수 왜 해? 이런 뉘앙스가 항상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능 특강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었는데 꼭 그 수능 특강 예제 문제나 뭐 이제 뒤에 레벨 문제를 나와서 풀어보라 하시더라고요. 못 풀겠습니다 이러면 아니야 너 이거 해야 돼. 못 푸는 거 계속 붙잡고 있으라 하고, 그래도 못 풀면은 이제 고3 친구도 나와 이래서 저는 옆에 서 있고 그 고3 친구가 푸는 거를 계속 보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얘도 푼다 너 보고 배워라, 얘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 친구들은 까르르 깔깔대고 웃죠. 웃긴 상황이긴 하니까 저도 이제 ENFP인 사람으로서 분위기 망치는 거 싫으니까 하하하하 그러네요 하하하 민망하다 하 이러긴 했지만 마음 한켠이 없겠습니다. 뭐 여튼 그래서 뭐 동기부여는 빡 생겼지만 원장 선생님께 가서 수학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원장 선생님께서는 국어 영어 단과를 듣게 되면은 이제 종합반보다 조금 더 비싸. 야 이 가격에 이렇게 해주는 데 없다 명구야. 그냥 들어 임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엔 뭐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무시는 당하기 싫으니까 그 수업을 따라가 버리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이 어떻게 됐냐면 기초를 팔 시간에 잡지를 외워버린 겁니다. 그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나와서 풀기 시킬 걸 아니까 그 풀이를 외웠던 거예요. 근데 그 풀이 내가 알고 외웠겠습니까? 그냥 그림 자체를 외웠던 거예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는 문제들은 이 지식인에 올려서 지식인 선생님들에게 풀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신 지식인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뭐 여튼 어찌저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성적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물론 68886에서 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를 리만 있지만 그래도 올랐습니다. 국어 4등급, 이야 2등급이나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어 6등급 받았습니다. 얘도 2등급이나 올랐습니다. 발전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이 7등급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학원에 성적표를 냈더니 이제 수학 선생님이 야, 수학은 머리로 하는 거야. 머리가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아, 정말 분한데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내가 수학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커버하고자 과외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외가였나 제가 과외를 구한다고 올렸더니 연락이 막 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렴한 과외들이 한 3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싹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마침 저희 집이 가정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저의 작고 귀여운 아담한 통장엔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완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학원을 그만둘까? 학원을 그만두면 국어 영어는 또 누구한테 배우지? 그래, 학원은 못 그만둬. 근데 나 수학 어떡해? 이과생인데? 그럼 나 대학 못 가는 거잖아. 내가 대학을 못 가면 내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지? 하필 그 당시에 이제 동네 친구들 중에 좀 안 친한 친구들이 이제 제가 재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걔가 재수를 이러면서 허공에 약간 삽질한다는 식으로 이제 뒷담화를 깠던 게 제 귀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또 이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이제 재수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꼭 대학을 가서 내 선택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학원과 과외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8시에 학원 근처 고등학교에 가서 학원 전단지를 1시간씩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사실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돌린다는 게 조금 쪽팔리긴 했습니다. 근데 쪽팔리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어정쩡하게 그냥 공부해서 대학교 못 가고 그게 더 쪽팔린 거지. 이 학원 전단지 올리는 게 이 쪽팔리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쪽팔려서 버티고 일주일에 5번 총 20만 원을 얻으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생겼고 과외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외가 그 사이트에 과외를 구한다고 등록을 해놨었는데 마침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딱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외 구하신다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저는 한양대 공대생이고요. 저도 어릴 적부터 공부를 못하다가 뒤늦게 공부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학생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되면 3등급 정도까지 충분히 올려줄 자신이 있습니다. 가격은 25만 원이고요. 25만 원 너무 저렴하죠? 25만 원이고요. 하고 싶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는 이분의 목소리에서 천사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부터 이제 학원과 과외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에 이제 과외 첫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께서 수능까지 개념을 다 끝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개념만 끝내도 3등급은 나올 수 있다고. 아주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이제 어느 정도 학원에서 알아먹을 정도까지는 올라갔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가 매우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학만 올라간다면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과 함께 수학 공부를 겁나 열심히 했습니다. 또 돈 아까우니까 학원 수학 수업도 들었었는데 이 학원 수업도 얼추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 수학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왔습니다. 이야, 성적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국어는 3등급. 와, 이 몇 개월 만입니까? 거의 4개월 만에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거예요. 이게 옛날에 너무 안 익혀서 어려웠던 것들이 푸는 방법을 딱 익혀버리니까 이게 막 술술 풀리는 겁니다. 시간도 쭉쭉쭉 단축되고 막 3등급. 그리고 영어는 5등급이 나왔습니다. 5등급. 듣기는 이제 거의 다 맞게 됐고 이제 틀린 선지 찾기도 다 맞추게 되고 이래서 60점 정도는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5등급이 나왔습니다. 기하 벡터는 사실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6월 모의고사 때 7등급, 9월 모의고사 때 5등급, 수능 때 3등급?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너무 갑자기 행복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제 미적분을 끝내고 이제 기하 벡터를 넘어가는데 과외 선생님께서 제가 기하 벡터를 사실 설명을 잘 못해요. 알긴 나고 문제도 잘 푸는데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한테 듣지 말고 얘만 따로 EBS를 듣고 나랑은 이제 나머지 이제 기출 푸는 걸 하면 안 되나? 그 말을 듣고 저 살짝 뭉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뭐 설명을 못 하신다 하셔서 그런 거지 뭐 모르는 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해달라. 그래서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하 벡터를 이제 선생님께서 뭐 답지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찌저찌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또 다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죠.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제 선생이 무슨 연애입니까? 그때 이제 저는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뭔가 다 잃은 느낌? 꾸미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내가 진짜 다 포기했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야, 몰골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몰골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김명구 다 잃었다. 이렇게 다 잃었는데 대학마저 못 가면 그땐 진짜 답 없다. 허공에 삽질한다면 까던 그놈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걱정하시던 어른들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던 친구들과 가족들, 저를 응원해주시던 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김명구! 대학 가자! 진짜 그때부터 미친듯이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 돌아버릴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국어 기출이 이제 하나 풀기도 어려웠던 애가 2개씩 막 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 하다가 또 이제 문법이 살짝 안 느니까 이제 또 문법을 또 제가 랩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랩으로 또 만들어서 막 혼자 외우면서 그거 듣고 영어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래서 어차피 못 푸는 문법 문제들 이런 거 싹 다 제끼고 풀 수 있는 것만 풀자 이래서 뭐 독해 이런 것만 싹 모아서 공부하고 이 수학도 어떻게든 개념만 제대로 끝내보자 해갖고 수능특가 진짜 달달 막 외우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전날이 다가왔죠. 그 수능 전날 모든 멘탈을 다 부여잡고 제가 향한 곳은 바로 과외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과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수능을 한 번 앞서서 본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꿀팁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뭐 수학 시작 전에 뭘 해라, 수학은 뭐 이렇게 해라 뭘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막 알려주시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시더니 진짜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9월 모의고사 때는 등급이 정말 잘 나왔었는데 긴장을 해서 수능에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잘 가르침만 받았으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가슴 한켠에 뭔가 약간 이런 벙 찌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살짝 멘탈이 나갔습니다. 아, 물론 이 자기 전에 이다지 선생님의 이제 수능 응원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꿀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 당일 저는 고사장에 1등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적응을 미리 하자 이런 취지였죠. 그렇게 1등으로 도착을 해서 국어 시험 시작 전까지 준비해온 화작문 문제지를 풀었습니다. 항상 이제 국어 시험지를 폈을 때 맨날 이제 안독증 같지만 안 읽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미리 이제 몸에 적응을 좀 시켜놓자 이런 취지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국어 시험지가 딱 제 앞으로 왔고 그렇게 저의 수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의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능을 본 뒤에 맨날 하는 거 뭡니까? 가채점표를 이제 채점을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6시, 7시쯤인가? 답지가 딱 뜨는데 EBS 딱 들어가서 이러면서 이제 답지를 딱 눌러서 답지를 체크를 하는데 와, 미쳤다! 수학을 밀려 썼습니다. 물론 이제 다 밀려 쓴 것은 아니지만 그때 수학 가형이 2번, 3번, 4번 답이 3, 4, 5였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가채점표에 2, 3, 4 답을 2, 3, 4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 아니 솔직히 수학을 2, 3, 4번을 틀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진짜 밀렸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니까 막 미쳐 돌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피파를 해도 손흥민 2골, 3골, 4골, 2, 3, 4번 잠을 자도 2, 3, 4 술을 마셔도 야, 몇 병째냐? 2병이냐? 3병이냐? 2, 3, 4,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온 날 역시 불길한 예감은 어떻습니까? 딱 들어맞습니다. 7점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명구의 재수 시즌 성적 총 국어 3등급, 수학 B형 4등급, 영어 5등급? 영어를 더 못 봤대요. 그때 가채점표에 적어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채점을 못했었는데 왜 조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수능 전날에 제가 유튜브에서 수능 영어 찍기 이대로만 찍으면 다 맞는다
그런 영상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모르는 것들을 다 찍게 된 거죠. 일렬로 딱 찍으면 몇 개라도 맞는데 그냥 막 내 맘대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찍었던 거에 다 드린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것도 내 선택인데 할 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모의 지원 있잖아요. 거기다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 다 상향으로 일단 쓰고 군대 가서 함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하자. 당연히 이제 그런 상향으로 넣었던 대학들 중에 나 다군에 넣었던 대학은 떨어지게 되고 다군에 넣었던 대학이 예비가 번호가 붙었는데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울하게 군대나 가야지 그래서 이러면서 각 잡고 연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딱 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예비번호가 선생님까지 자리가 와서 지금 2시간 뒤까지 이제 예치금을 넣어주시면 이제 되고요. 그냥 상향으로 질러봤던 가군에 넣었었던 그 국립대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이 두 가닥이 이렇게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대학 붙었다! 나 대학 간다! 저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가게 되었고 삼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